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을 그냥 간략히만 요약하고 오늘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에서 제가 평균 파워라는 걸 정의했었죠. 이게 리얼 파워, 진짜 파워라고 얘기했고요. 이 평균 파워는 그죠? 2분의 1 Vm 곱하기 Im 곱하기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2분의 1이라는 팩터가 좀 번거롭게 당분간 붙어 다닐 텐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컴플렉스 파워라는 걸 정의한다 그랬죠. 컴플렉스 파워를 페이저 전압 곱하기 페이저 전류의 컨주게이트를 곱한 값에 2분의 1을 곱해준 이 값을 우리는 교류에서의 콤플렉스 파워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이 콤플렉스 파워의 실수 성분이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리얼 파워 값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 말미에 우리가 유효 전압, effective voltage 또는 유효 전류, effective current, 다른 말로는 RMS 볼티지 또는 RMS 커런트라는 우리가 통상 사용했던 볼티지의 또는 커런트의 개념에 이 유효자, effective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이렇게 정의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개념을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것 같아. 다시 한번 어, 봅시다. 어떤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음, R이라는 저항 값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교류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어떤 교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죠. 이게 뭐 전류여도 좋고요. 전압이어도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압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전류로 얘기해 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시간에 따라. 이 전류의 값이 시간에 따라 3A와 마이너스 3A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이 저항은 파워를 소비하는 유일한 주체라고 얘기했고요. 이 저항에서 파워가 소비될 겁니다. 우리가 이게 직류라면 그냥 소비되는 파워는 심플하게 I제곱 R이죠. 근데 교류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시간에 따라 이 전류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항 R에서 소비되는 파워를 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리얼 파워의 개념으로 이때 발생하는 전압 값을 구하고 뭐 2분의 1 VM, IM, 코사인 세타, 세타 I 뭐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될 텐데 어, 좀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 이 교류가 만일 이런 지금 내가 그렸던 이런 교류 전류가 이 저항에서 예를 들면 3와트를 소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3와트의 파워를 소비할 만한 어, 직류 전류를 우리가 대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류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직류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 수치는 지금 정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한 1.8A
정도의 직류전류가 흐른다면 이 직류전류가 지금 애초에 실제 흐르는 저렇게 시뉴소이달하게 흐르는 이 교류전류와 동일한 사마트라는 파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때 이 직류전류 값을 이 교류전류 값의 유효전류 값이라고 부른다고. effective current라고 불러요. 즉 직류 1.8A가 만일 이 R이라는 저항에 흐른다면 동일하게 3W의 파워를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번거롭게 교류전류가 소비하는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교류에 전류든 전압에 사용을 잘 알고 있다면 그거의 effective value, 예를 들어서 전류다. effective 전류, 이걸 우리가 I effective라고 해봅시다. 이 I effective가 이 교류 전류의 1.8A라고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파워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직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류 전류는 등가로 1.8A의 DC 전류와 동일한 전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파워의 관점에서. 실제는 아니지. 근데 소모되는 파워의 관점에서는 1.8A 직류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그 1.8A라는 이 전류값, 직류전류값을 우리는 이 교류전류, 실제는 3A와 마이너스 3A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흐르는 이 전류값의 유효전류값이다. effective current다라고 정의를 해요.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볼까요? 지금 내가 시뉴소이드한 그런 교류를 얘기했지만 실제 이 그 effective value 또는 RMS valu란 반드시 시뉴소이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성만 갖고 있으면 돼요. 주기성만 갖고 있으면. 주기성이 없다면 우리는 effective value 또는 RMS value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뉴소이드는 주기 함수의 한 특수한 형태지.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effective value 또는 RMS value란 좀 큰 범위 내에서 교류가 주기성만 갖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 박스 친 이러한 내용대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주기성을 갖고 있는 교류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 교류 전류의 effective value, 즉 effective current란 어떤 저항에 동일한 파워를 전달할 수 있는 DC 커런트의 양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거와 등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자,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제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은 이런 시뉴소이드라는 형태로 들어옵니다. 실제 이 피크 값은요, 약 310V 정도, 311V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교류 전류가 우리가 가정에서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그 교류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로드, 또 파워가 소비되는 건 저항이라고 그랬고요. 어떤 저항 성분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실질적으로는 이런 피크 값이 311V인 이런 교류 전압이 우리 가정전에 들어오지만 얘와 동일한 그 파워를 어떤 임의의 R이라는 저항에서 소비할 만한 직류 전압은 어떤 값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0V에 해당하는 직류 전압이
동일한 파워를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전원을 220V가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그 얘기에 숨어 있는 배경은 실제 220V의 피크 값을 가지고 변하는 교류가 아니고요. 얘기했듯이 실제 피크 값은 311V라 했지. 하지만 만일 220V의 직류 전압이 우리 가정전에 들어온다면 이 전압이 동일한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220V란 바로 이펙티브 볼티지예요. 유효 전압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효 전압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게 주기성만 있다면 반드시 시누소이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교류 전류나 전압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특성만 있다면 정의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순간에 우리가 이펙티브 커런트를 한번 구해 봅시다. 교류 전류가 이렇게 IT가 흘러요.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소비되는 순간 파워가 있겠지. 순간 파워는 물론 시간에 따라 변하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인스탄테니어스 파워. 이건 순간 파워고 우리가 어떤 주기성을 갖고 있다면 이 순간 파워의 평균 값이 리얼 파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리얼 파워란 요 순간 파워 0부터 한 주기 동안에 우리가 적분을 해주고 t분의 1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한 주기 동안에 소비되는 평균 파워가 될 겁니다. R이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바꿔보면 t분의 r에 0부터 t까지 i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좀 잘 봅시다. 요 부분을 우리가 만일 이펙티브 커런트의 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만일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파워는 이펙티브 커런트의 제곱 곱하기 R의 형태로 표현되죠. 이게 뭐야? 바로 직류 전류가 I 이펙티브라는 직류 전류가 흐를 때 만들어내는 파워가 된다. 따라서 이펙티브 전류란 똑같은 교류와 똑같은 파워를 만들어낼 어, 등가 파워에 기여하는 DC 전류값, 즉 I effective란 이러한 값으로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I effective란 이러한 그 관계식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성을 갖고 있는 교류 전류,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V effective란 루트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v제곱의 dt 이렇게 주어져요. 여러분도 좀 기억하기 힘들지. 근데 잘 보시면 요 값이란 뭘 얘기하냐면 어떤 값에 한 주기를 적분해주고 주기값으로 나눠준 것은 그 값의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뭘 평균해 준 거냐면 전류의 제곱값을 평균해 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펙티브 커런트를 찾을 때는 첫 번째 I 이펙티브를 찾으려면 그 전류 값의 우선 제곱을 구해야 돼요.
제곱을 구하고 그 제곱값에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평균값을 구해줘야 돼요. 평균값을 구해. 그 다음 평균값을 구한 뒤에 그 평균값의 루트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이펙티브 밸류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 제곱이라는 건 스퀘어죠. 그 다음에 이 평균값은 우리가 mean value라고, 영어에서 mean이라는 뜻은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루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류든 전압이든 effective value를 찾는다는 얘기는 먼저 그 값의 스퀘어, 제곱을 취하고 그 제곱값의 평균을 구한 뒤에 평균값의 루트를 취하게 되면 그 값이 바로 effective value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루트 민 스퀘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I effective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IRMS value라고도 합니다. 또 VRMS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해가 가나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어떤 전류든 전압이든 이러한 그 주기성을 갖고 변하는 값에 effective value란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루트 민 스퀘어 값이라는 얘기예요. 루트 민 스퀘어 값은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그 값의 제곱을 취하고요. 그 제곱값의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값의 루트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RMS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번거롭지. 우리가 어떤 교류전류 파형이 있을 때 그 교류전류의 파형과 동일한 파워를 소비할 만한 직류값을 대응시켜서 그걸 우리가 effective value라고 또는 RMS 값이라고 하는데 이 RMS 값을 찾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시뉴소이드의 경우는 대부분의 교류는 당분간 시뉴소이드를 가정하다 그랬지. 코사인이나 사인의 형태로 흐르는 이런 그 시뉴소이드 주기 함수의 특수한 형태인 이런 시뉴소이드의 경우는 RMS 값이 이런 복잡한 적분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구해줘요. 자, 실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I RMS를 구해봅시다. 만약 I 전류가 위상은 0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어차피 적분하면 뭐 똑같아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위상은 0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런 그 시뉴소이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RMS 값은 우선 이 값의 제곱을 구해야 됩니다. 제곱을 구하면 그대로 해보면 IM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돼. 자, 이 값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t까지 코사인 제곱 오메가 t의 IM은 앞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주기로 나눠줘야지. 이렇게 해준 값이 바로 평균값입니다. 그 다음에 RMS, 루트를 마지막으로 취해줘야지. 루트를 취해주면 바로 이 값이 IRMS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삼각함수 공식에 의하면 이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란 아이고 이렇게 변환이 되죠. 따라서 이 IM은 루트 밖으로 나가면 IM이 되고요. 루트 t분의 1에 요게 2가 있어야 되네요. 여기 어,
이거 증명 과정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코사인 이 오메가 t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주기 동안에 어, 진동수가 두 배로 늘어나면 주기는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주기가 2분의 t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0부터 t까지 적분했다는 얘기는 두 주기를 적분해 준 거야. 그래서 이게 적분하면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2분의 1의 적분만 남고요. 2분의 1의 적분은 그냥 루트 2분의 1이 돼요. 아니, 2분의 1인데 루트 값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은 루트 2분의 im이 됩니다. 결과가 중요한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교류가 주기 함수인데도 그 중에서도 시뉴소이드라면 RMS 값은 전류의 RMS 값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잡하게 이렇게 뭐 RMS 적분을 통해서 구할 필요 없고 시뉴소이드라면 피크 값의 루트 2분의 1이 돼요. 즉 1.414의 IM이 됩니다. VRMS도 마찬가지. 피크 값의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저항의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저항의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 IT라는 전류가 교류죠. 시뉴소이드예요. 이제는 시뉴소이드가 흐르고요. 전압이 같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저항의 경우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같습니다. 세타 V와 세타 I가 같아져요. 자, 그래서 원래 파워는 이때 이 소비되는 파워는 우리가 정의에 충실하자면 2분의 1 VM, IM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로 된다 그랬지. 자, 근데 저항에서는 이 값이 세타 V와 세타 I가 같아지기 때문에 요 코사인 안에 있는 각도 값은 0이 되고요. 따라서 코사인 값은 1이 됩니다. 이건 1이 돼. 자, 그리고 VM은 어떻게 돼? 루트 2 VRMS가 되고요. IM은 루트 2 IRMS. 따라서 얘는 VRMS, IRMS 파워라. 이게 뭡니까? 2분의 1이라는 팩터가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직류에서 파워는 V 곱하기 I라는 이러한 값으로 다시 회귀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래? 원래 이 VRMS와 IRMS라는 게 이 저항에 동일한 파워를 만들 수 있는 등가의 직류 전압과 직류 전류 값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파워는 이 VRMS라는 직류 값이 흐르게 되고 또 IRMS라는 직류 전류 값이 흐르게 된다면 마치 직류처럼 우리는 파워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편해지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RMS 값으로 정의된 교류에서의 파워란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값은 결국 이렇게도 표현되는 거지. 마치 직류처럼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이제 정확히 직류와 동일하게 우리는 파워 값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 바로 여기에 편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류 회로에서 어, 이렇게 전압값을 예를 들어 표현한다고 할 때
30의 일반적으로 전압값을 V라고 표현해주고 0도 단위는 볼트다라고 표현해주면 원래 이 의미는 뭐였냐면 피크 값이 30볼트였던 거고요. 위상값은 0도였던 거지. 우리가 진동수는 모르기 때문에 만일 이거를 타임 도메인에서 표현을 한다면 30 사인 오메가 t 위상은 0도니까 이러한 형태의 전압이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여러분들 교재나 내 강의 노트를 보시면 요 뒤에 RMS라고 이렇게 별도로 풀이되면 자, 이 값은 RMS 볼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30의 0도라는 것이 VRMS가 30볼트라는 거예요. 따라서 피크 값은 VM은 여기에 루트 2를 곱해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RMS를 로 표현했느냐 또는 일반적인 페이저 전압의 형태로 표현했느냐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만약 이렇게 RMS로 써 있다 그러면 요 값은 이제 RMS로 표현된 그런 전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부 교재에서 이 알렉산더 책도 마찬가지인데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제는 RMS 값인데 이 RMS라는 표기를 까먹고 안 쓴 경우가 있어요. 사실 실제 우리는 가정전원에도 220V라고 얘기하고 그걸 RMS라고 굳이 얘기 안 하잖아. 그 RMS가 보통 통용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류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나 우리가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것이 혼동스러울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 반드시 RMS 값은 폴라 폼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옆에 RMS라고 표기됐을 때 그 값이 RMS 밸류고요. 만일 RMS라는 값이 없다면 이 값은 피크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죠.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그렇게 통일이 돼 있는데요. 일부 저자가 깜빡했는지 그게 혼동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걸 이제 유심히 잘 봐야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RMS 값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되면요. 이제 파워는 원래 이렇게 정의되지 않았습니까? 2분의 1 VM, IM,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VM은 루트 2의 VRMS고 IM은 루트 2의 IRMS이기 때문에 이 루트 2, 루트 2 곱해지면 2가 되고 이거 약분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워란 다시 RMS 값들로 표현된 파워란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2분의 1이 사라지죠. 얘가 전압과 전류, 교류에서 전압과 전류라는 값을 RMS라는 값으로 정의하면 이거 직류처럼 취급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번거롭게 쫓아다니는 이 2분의 1이라는 팩터가 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위상의 팩터는 여전히 살아있죠. 이것은 만일 이 파워가 회로가 완전히 저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거조차도 일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하지만 일반적인 회로에는 저항만 있는 게 아니지 인덕터도 있을 수 있고요. 캐파시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이 회로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RMS로 표현하더라도 저 위상 팩터는 붙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 경우는 시뉴소이드가 아니에요. 시뉴소이드라면 그냥 피크 값에 루트 2만 나눠주면 그 값이 RMS 값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주기 함수의 경우는 우리가 RMS의 정의에 따라 RMS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전류가 이렇게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주기는 보시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그래서 0부터 4까지가 한 주기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에서 8까지가 또 한 주기죠. 따라서 주기는 4초인 걸 알 수 있어요. 4초라는 주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 값입니다. 그리고 0부터 2 사이에는 요 직선 함수로 변하고 있어요. 기울기는 5죠.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는 전류는 5T라고 표현될 수 있고 2와 4라는 요 구간에서는 일정한 값이죠. 마이너스 10A로 일정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주기 함수 형태의 교류 전류가 있다고 할 때 이 전류가 이온 저항을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이옴이라는 저항이 소비하는 파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교류 전류의 RMS 값을 구할 수만 있다면 파워는 이 RMS 값의 제곱의 R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직류처럼. 따라서 RMS 값이 구하는 게 관건이죠. 자, 그래서 RMS를 구해봅시다. 우리가 한 주기만 적분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RMS 제곱을 먼저 취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제곱값의 평균값, 미인값을 구해주고 최종적으로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바로 RMS 값입니다. 자, 근데 이 IT라는 함수는 보다시피 구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져요. 그래서 적분을 나눠서 해준 겁니다. 0부터 2까지는 OT의 제곱이고요. 2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10의 제곱으로 적분을 나눠서 구간 적분을 해주고 총주기 4분의 1로 나눠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여러분들 제곱 함수의 적분, 이건 상수의 적분이니까 뭐 어렵지 않죠. 구해보면 이 RMS 값은 이러한 교류가 흐를 때 이 교류와 동일한 파워를 저항에 만들 직류 전류 값은 8.165A가 된단 말이야. 즉 8.16A가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직류 전류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그 교류 전류와 동일한 파워를 소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파워는 뭐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 구하면 금방 구할 수 있겠죠. 133W 정도 소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한다면 파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첫 번째, 순간 파워, 인스탄테니어스 파워.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그랬죠. 이 IT라는 순간 파워는 아니에요. 순간 파워죠. 이 순간 파워는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것의 평균값을 취함으로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라는 것을 정의한다 그랬어요. 이 에버리지 파워는 피크 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고요. RMS 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리고 이 값들은 결국 우리가 컴플렉스 파워라고 부르는 2분의 1 VI 스타의 실수 성분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파워, 평균 파워, 컴플렉스 파워 이 세 가지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워의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압과 교류의 전압과 전류를 파워의 관점에서 좀 편의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RMS 값이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했으니까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자, 그렇다면 파워란 결국 진짜 파워란 결국은 평균 파워라고 얘기했고요. 이 평균 파워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피크 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여기 또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VRMS 곱하기 IRMS 또는 2분의 1 VMIM 똑같은 거죠. 요 값들을 다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아까 굵게 쓴 복소수에 쓰는 컴플렉스 파워라고 그랬죠. 복소수 값입니다. 이거는 2분의 1 VI 스타예요. 근데 요거는 실수값이 실수값. 그래서 얇게 쓸 겁니다. 아이고. 굵게 자꾸만 쓰고 있네. 이렇게 이건 실수값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어페런트 파워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파워가 등장하고 있죠. 다른 말로 겉보기 파워라고 불러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어페런트 파워는 이 컴플렉스 파워 있죠. 이놈의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같은 심볼 S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소수란 S란 복소수가 있지 얘는 실수 성분이 있고 헛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수 성분을 우리는 리얼 파워라고 불렀던 거야. 그지? 근데 요 절대값이 있잖아. 요게 요 콤플렉스의 요 길이 요게 바로 어페런트 파워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요 뒤에 붙는 요 골치 압박에 따라 붙는 요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를 이것은 어, 파워는 결국은 저항에서 소비되죠. 누차 얘기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가정 가전에 어떤 회로가 있다고 뭐 이게 전자제품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회로일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임의 회로에는 저항만 있지 않지 반드시 인덕터 성분과 캐패시턴스 성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이 회로가 파워를 소비하는 거냐 전체 파워가 물론 그 중에 회로 중에 저항들은 그 저항들만이 어, 파워를 소비하겠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회로 전체가 파워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무튼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은 일반적으로는 다르죠. 이런 그 리액턴스 성분이 있는 회로들은 당연히 세타 V와 세타 I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코사인 값이 언제나 따라붙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파워 팩터라고 부릅니다. 파워 계수라고 부르죠. 요 안에 있는 요 값만을 또 따로 불러서 우리가 파워 팩터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리얼 파워에는 단위를 와트를 부여했었어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요 겉보기 파워, 어페런트 파워는 물론 볼트 곱하기 암페어이기 때문에 이 단위는 와트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실제 파워가 아니야. 나중에 요 겉보기 파워에 대한 개념은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얘는 진짜 파워는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 파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어페런트 파워는 그래서 진짜 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원래는 와트 단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리얼 파워와 혼동할 소지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볼트 암페어로 그냥 쓰게 됩니다. 와트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로에 V라는 페이저 전압이 걸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교류죠. 교류 전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로드 임피던스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 로드 임피던스는 이 로드라는 것은 반드시 저항일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덕터 성분과 캐패시터 성분들이 섞여 있는 저항과 함께 섞여 있는 일반적인 임피던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류, 페이저 전류 I가 흐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임피던스는 복소수죠. 이 복소수는 동일하게 페이저 전류인 복소수분의 페이저 전압인 어, 복소수인 페이저 전압의 비로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지.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즉 임피던스라는 놈은 결국 부하 임피던스의 경우, 이 로드 임피던스의 경우 이 로드 임피던스라는 놈은 복소수인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실수축이고 허수축이라면요. 그 절대값이 물론 IM분의 VM이죠. 그리고 이 임피던스, 로드 임피던스의 위상값이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요걸 뭐라고 불렀지? 요게 파워 팩터 앵글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결과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파워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어, 이때 요 앞부분에 요 VRMS 곱하기 IRMS를 어페런트 파워라고 그랬고, 요 뒷부분에 있는 요 코사인 값을 파워 팩터라고 불렀는데, 이 파워 팩터는 파워 팩터 앵글에 의해서 주어지지,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에서 주어지는데요. 이 파워 팩터 앵글이란 결국 로드 임피던스가 갖는 위상값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로드 임피던스가 갖는 코사인 앵글, 즉 로드 임피던스의 위상값이지 그 위상값이 결국 뭐하고 같냐면 그 회로의 파워 팩터 앵글이랑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예제를 좀 같이 한번 풀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기 전원이 있습니다. 전화번이 있고요. 어, 이게 다 로드라고 할 수 있겠지, 결국.
파워를 소비하는 회로고요. 어, 소스 쪽에서 바라봤을 때, 어, 이 회로, 이걸 전체적으로 로드라고 한다면 이 회로가 갖는 파워 팩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워 팩터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소스가 제공해준 평균 파워, P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위 유의할 게 여기 지금 RMS라는 것에 유의하세요. 이 회로를 전체를 로드로 본다면 이 로드가 갖는 음, 위상값이 결국 파워 팩터 앵글이 된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토탈 임피던스를 구해봅시다. 토탈 임피던스는 6오음의 두 개의 임피던스의 병렬 값입니다. 그렇죠? 구해보시면 7에 마이너스 13.24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이 회로, 즉 달리 말하면 소스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로드죠. 요 로드 서킷이 갖는 위상값은 마이너스 13.24도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파워 팩터 앵글이에요. 따라서 파워 팩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3.24도의 값을 취해주면 되고요. 이게 0.9734가 나오죠. 자, 근데 여기 리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파워 팩터가 리딩 하느냐 또는 레깅 하느냐. 여러분들 잠깐 이 얘기를 했었지. 리딩이란 위상이 선행하는 것을 리딩이라고 얘기했고요. 레깅이란 위상이 뒤지는 것을 레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파워 팩터를 구할 때 파워 팩터는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아니야? 근데 요 만일 세타 i가 세타 v보다 크다면 요 값은 음수가 나올 겁니다. 파워 팩터 앵글은. 자, 이럴 때 리딩 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주체가 전류야. 전류의 위상이 만일 전압의 위상보다 지금 전압의 위상이 주체가 아니에요. 항상 주체를 뭐로 보냐면 전류를 주체로 봐요. 파워 팩터 앵글의 경우는. 그래서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만일 클 경우, 즉 앞설 경우는 이 경우를 우리가 리딩 파워 팩터라고 부르고요. 만일 세타 i가 세타 v보다 작아, 즉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작다, 즉 뒤진다면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는 양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뒤지기 때문에 레깅 파워 팩터라고 부릅니다. 이 파워 팩터가 리딩 하느냐 레깅 하냐를 어, 꽤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주체는 전류의 위상이 도대체 전압의 위상보다 앞설 것이냐 뒤설 것이냐에 뒤질 것이냐의 관점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음수이기 때문에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큰 거고요. 앞선다는 얘기지. 그래서 리딩 파워 팩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사인을 취하면 사실 이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코사인 값은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리딩 하느냐 레깅 하느냐는 파워 팩터 앵글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워 팩터와 파워 팩터 앵글을 지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파워를 구해야 된다. 파워란 어떻게 구해진다 그랬어? VRMS, IRMS의 파워 팩터, 코사인 세타, V만 세타, 이게 파워 팩터 아닙니까?
요거 구했잖아. 0.9734. VRMS는 요게 VRMS 아닙니까? 요 30이 VRMS. 그러면 IRMS는 얼마일까요? IRMS는 자, 페이저 전류 값으로 본 IRMS는 임피던스분의 페이저 값으로 한 VRMS로 주어질 거고요. 그 값이 임피던스는 아까 구했죠. 7에 위상값은 마이너스 13.24도고요. VRMS는 페이저 값으로 VRMS는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IRMS는 페이저 값으로 IRMS. 이건 굵게 쓴 거야. 여기는 얇게 쓴 실수값 IRMS를 의미하는 것. 무슨 얘기냐면 IRMS란 IRMS의 세타 I로 정의되는 페이저 전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크기는 RMS 값이고 위상은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값이 바로 뭐냐면 요 실수 IRMS. 그래서 여러분들 파워를 구할 수 있겠지. 125W.